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매터 1.2 사양에서의 핵심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보면은 5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렛치 앤 볼트 도락, 그다음에 디바이스 어피어런스, 디바이스 외관, 그다음에 디바이스 앤 엔드포인트 컴포지션, 디바이스하고 엔드포인트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시멘틱 태그, 뭐 어휘적인 태그, 의미적인 태그, 그다음에 generic description of device operational state. 디바이스 동작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뭐 그렇게 되겠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레치 앤 볼트 도어락 부분은요, 보시면 레치하고 볼트 잠금 장치가 결합된 일반적인 구성을 포함을 해서 스마트 도어락의 유럽 시장을 위한 개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미국 쪽은요, 사실 이렇게 도어락 형태가 뭐 레치도 있고 볼트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앞에 이제 데드볼트라고 해서 이제 얘는 보통 그렇게 많이 쓰고, 또 한 가지 유형이 또 존재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도어락이 어떻게 잠기고 열리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잠갔는데 열쇠가 없으면은 풀 수가 없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데드볼트 형태이고요. 그렇지 않고 열쇠 없이도 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문을 닫고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외출합니다. 그럼 문이 자동으로 바깥에서는 잠기죠. 하지만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딱 열고 나갈 수 있던 거. 그게 이제 레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을 열려면 열쇠를 써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볼트 형태인데, 미국에서는 초기에 볼트 형태의 제품들이, 스마트 도어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레치 형태의 제품들이 또 많이, 이게 편리하니까 이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볼트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미국이 보안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거의 레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품에 맞게끔 기존에 1.0에 있었던 것을 좀 이제 개선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는 장치의 색상과 마감 등 장치 외관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는 장치가 무엇이냐, 이게 조명이냐, 뭐 플러그냐, 그런 것만 알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장치 색깔, 이 플러그는 하얀색이다, 검정색이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건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티타늄이다, 뭐다, 그런 식으로 뭐 재질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뭐죠? 플랫폼 혹은 사용자 앱에서 이제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장치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 이게 지금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갔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근에 그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집에 있는 제품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약간 앞을 내다보고 만든 기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앤 엔드포인트 컴포지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디바이스하고 엔드포인트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램프가 있다. 그럼 얘가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면서 엔드포인트입니다. 이제 데이터 이쪽 그 매터의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엔드포인트, 클러스터, 그 어트리뷰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엔드포인트가 디바이스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엔드포인트에서 디바이스를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면서, 뭐 가전제품, 멀티 유닛 스위치, 멀티 조명기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건 이제 스마트 제품을 사서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얘는 1갱, 2갱, 3갱, 뭐 4갱, 심지어 6갱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냥 19, 29, 3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화장실 같은 데는 2구짜리 스위치를 쓰죠. 그래서 하나는 조명을 켜고요, 하나는 환풍기를 켭니다. 이런 경우에 스위치는, 우리는 그걸 화장실 스위치라고 통칭을 하지만 하나는 조명 스위치고 하나는 환풍기 스위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엔드포인트가 하나의 화장실 스위치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걸 뭐 각각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은 하나로 해서 어떻게 서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개별 스위치가 엔드포인트가 되고요.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디바이스로 표현하는 이런 계층적인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멘틱 태그 기능은 아까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었었고 그 엔드포인트의 기능들을 나타내는 게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이런 기능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그 장치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리모컨 같은 건데요. 리모컨은 하나의 디바이스지만 그 안에 있는 버튼 하나하나가 각각의 또 기능이고 또 얘네들의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요런 애들한테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뭐 볼륨, 전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줌으로써 뭐가 어떻게 또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디바이스의 세부적인 기능들까지도 좀 구분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다기능 그 스위치 그런 거 외에서는 좀 이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거 보면은 버튼 4개에 조그 셔틀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동작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설명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이해하기로는요. 그 앞에 저희 디바이스에 9가지 새로운 유형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디바이스의 기능이 지금까지 이제 정의된 기능들은 대부분 전원을 켜고 끄고 요게 가장 기본이었고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느냐, 전원을 켜고 끄고 요거 외에도 그 상태를 바꾸는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냉방 모드, 난방 모드 이런 것들 모드잖아요.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청소하는 모드, 물걸레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기에 여러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모드를 표현하는 그런 기능. 또 하나는 이제 상태를 설정하는 거. 에어컨의 온도를 23도로 설정해라, 26도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해주는 기능. 요런 일반적인 기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능들을 모듈화 요번에 시켜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은 새로운 기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전자레인지다라고 했는데 요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기능이 막 그렇잖아요. 전자레인지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오븐도 되고 막 이렇게 한 3-4가지 기능이 될 때 모두 선택하는 기능,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얼마로 설정하고 시간을 얼마로 설정하고 하는 그런 설정 기능, 그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아마 다음 디바이스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언더 더 후드 개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더 후드라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들, 이 메터 표준을 이제 메터 표준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약간 뒷단에서 알아서 동작하는 그런 약간 백엔드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로 이제 메터 SDK를 이제 업데이트했고 테스트 아니스를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메터 SDK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메터 1.2 SDK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어떤 건지가 아직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었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기존에 16개의 플랫폼에서 메터 표준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뭐 몇 개 또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 특정한 플랫폼에서는 매터를 개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iOS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요. 뭐 리눅스,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 플랫폼들 있잖아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그런 플랫폼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기존에 빠져 있었던 그런 플랫폼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기존에는 이제 그 플랫폼에선 디바이스, 메터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타니스를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기존에도 했을 것 같긴 하는데요. 뭐 기존 표준에 대한 어떤 뭐 업데이트된 거, 그다음에 버그, 그다음에 메터 1.2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모두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 줌으로써 이제 개발자들이 디바이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이제 특징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요 메터 1.2 스펙 출시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크게 이제 요 앞에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터 대상 기기가 증가했다. 아까 이제 36개에서 45개로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자동화 범위가 확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 범위가 확대된다는 건 그만큼 쓸모가 많아진다는 거죠. 기존에는 뭐 센서하고 액추에이터형 액세서리를 조합해서, 즉 말 그대로 액세서리 가지고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었었죠. 뭐 어두워지면 불 켜지고 뭐 온도가 올라가면 스위치 플러그 끄고 뭐 그런 단순한 조합의 자동화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런 액세서리 플러스 가전, 혹은 가전들끼리의 조합으로 새로운 자동화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 즉 스마트홈 메터 기반의 스마트홈이 굉장히 쓸모가 좋아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그 뭐죠? 메터 1.2의 핵심 개선 사항의 다섯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본 기능을 구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 기능은 뭐 시작, 중지, 모드를 변경하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상태 값을 설정한다든지 그 값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상태 진행률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이벤트나 에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알람을 주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정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요거가 정의돼 있으니까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가전제품을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정의된 거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실제 플랫폼에서 지원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제조사가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뭐 이렇게 더 버즈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몇몇 플랫폼 사업자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글만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카메라 같은 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빠졌고요. 차고 오프너는 사실 1.0 표준부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면 건조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븐, 아까 이제 조리기구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오븐 뭐 이런 조리기구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 보안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좀 요번에 이제 대상에 빠져 있어서 또 아쉽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얘네들은 뭐 그래도 이제 한 내년 또 역시 4월이나 5월 정도 1.3 정도에 추가가 된다든지 할 것 같고요. 아니 늦으면 뭐 1.4 내년 가을 정도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 표준이 메터 표준이 발표된 이후에 현황
인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4일 날 메터 표준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 메터 워킹그룹 회원사는 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CSA 회원사가 그 작년 11월 초, 10월 말 기준에 한 537개였거든요. 근데 이 CSA 회원사가 다 메터 워킹그룹 회원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SA 회원사가 537개였는데 지금은 527개입니다. 대략 한 2% 정도 줄었죠. 그런데 메터 워킹그룹은 24%나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CSA는 메터뿐만 아니라 직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 표준보다는 메터 쪽에 관심 갖는 기업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 즉 CSA 내에서 메터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터 스펙이 다운로드 된 횟수는 24,6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수로 3번이나 다운 받았으니까 빼기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받은 디바이스 개수가 1214개라고 합니다. 1214개. 그 옆에 있는 1850개는 뭐냐? CSA 홈페이지에 가보면 1850개로 나옵니다. 먼저, 이게 한 600개, 630, 40개나 차이가 나는데 그 630, 40개는 뭐냐? 이제 메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얘를 인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케이스만 바꾸면은 또 다른 제품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아마 케이스 바꾼 거 그냥 써도 되는데 약간 변경되는 거, 한국향이었는데 유럽향, 미국향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별로 좀 모델이 약간씩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메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약간 부수적인 게 바뀔 때는 이제 일종의 베어리언트라고 이제 변형된 제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원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걔네들은 동시에 이제 인증을 받은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한 600개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 10월 달에 메터 표준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1.2가 발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즉 12개월 사이에 1200개, 즉 한 달에 100개씩 꾸준히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어떤 표준에도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표준은, 인증받은 제품이 빠르게 증가하는 표준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메터 인증을 받은 디바이스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우리가 흔히 OTA라고 하죠. 오버 디 에어. 무선으로 이제 디바이스에 그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업데이트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메터 디바이스가 아니었는데 메터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도 그런 제품들 몇 개 사서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냥 일반 제품이었는데 거기다 스티커로 메터 로고를 붙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메터 지원하도록 인증받은 다음에 인증받아서 이제 메터 장치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컨트롤러에 신규로 메터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쳐서 메터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집에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어야지 메터 디바이스를 사다 붙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은 이미 이런 것들이 거의 2억 개 이상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 2, 3억 개 정도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터 지원하는 새로운 제품 사서 여기다 붙여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도 빠르게 메터 디바이스가 공급되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메터 1.2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요 새로운 디바이스 유형, 주요 개선사항, 그 다음에 그 향후 어떻게 이게 또 진화해 나갈까 하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도 살짝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